인사드리겠습니다. 세그룹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의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30일까지는 선덕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1학기에 제가 한번 전북에서 교육청에서 불러서 우석대에서 강의할 때는 그때는 선덕고 출신이었고요.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선덕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자료들이고요.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책자 내에는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가 있고 학생부 내용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오늘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기록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부에 있어서의 기록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2027, 2028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확인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기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수시, 정시, 수능 날짜 정도만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7하고 2026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면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는 교과정이 많고 수도권에 있어서는 정시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 비율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대학에서 2028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정시 인원을 줄일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서울대하고 동국대하고 한양대 정도만 2028에 30%로 감축하고 나머지 대학은 아직 감축의 얘기는 없습니다. 추후에 이제 차차 바뀌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2028에 대한 부분들은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정시든 수시든 반영하는 비율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걸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뀝니다. 내년에. 왜 바뀌느냐? 2028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시의 인원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성평가에 대한 확대가 많아지고 있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이 높아지고, 숙대는 교과 100이었다가 이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졸업자 학생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늘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전북인재하고 지역인재에서 원투가 새로 신설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에 있어서는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만들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폐지하는 학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올해같이 수능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있어서의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이제 학생들 지원하실 때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서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내신입니다. 딴 것보다는 학생의 내신 관리가 첫째입니다. 내신 관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신 관리를 통해서 학습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 활동,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목 선택도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해졌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더 한다면 교과의 활동, 저희가 보통 비교과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교과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아울러서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야지만 학생부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좋은 학생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등급을 잘 따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할까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수능 출제하는 과목들에 관련된 부분들만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게끔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더 많이 늘려줬던 것은 당연히 뭐 할까요? 전공 연계에 대한 과목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있어서 학교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턱대고 학생들은 등급 따기 편한 과목들, 학생 수가 많은 과목들을 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학생부를 나중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올라갈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는 학교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인재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 전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도 선택을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딴 것보다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고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서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금 2015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덕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상에 대한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인재상을 더불어 해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과목에 있어서 편차를 할 때 과목을 어떤 순서에 대한 것이나 성취 기준이나 이런 걸 짤 때도 거기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량입니다. 예. 개정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시 되어지는 역량. 학생들한테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 기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면 국어도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자가 된다고 그러면 국어도 생명과학, 왜 수학도 생명과학, 나머지 과목도 전부 다 생명과학이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은 국어는 국어스럽게 수학은 수학스럽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뛰어난 학생이면 좋겠다. 우수한 학생이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대학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얘기만 주구장창 쓰고 있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지양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실 때는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에 대한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끔 좀 기록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서울대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성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목의 선택을 폭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과목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학교 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면 그 선택의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있어서의 위계를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 보시면 위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숫자로 나와 있는 과목들이 있죠. 예, 미적분 1과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위계가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뭐 할까요? 예, 위계에 따라서 이수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현황이나 운영 이러한 것들도 감안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신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도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금 학기당 2개까지는 들을 수 있잖아요.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따로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 있어서의 부분들이고 1, 2,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있어서의 부분인데 유형 2는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부분에 보시면 딴 것보다는 진로 과목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사라졌죠. 예, 과목 3개 이상만 이수하면 되고 저기에 의예과 정도는 세포화 물질 그리고 생물의 유전 그리고 나머지 진로 과목 3개 이상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떤 뭐 권장 이수 과목, 이수 과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경희대죠. 경희대도 동일합니다. 자축평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좌측이죠. 2015하고 2025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달라진 건 없어요. 학과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졌다면 뭘까요?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뭐 하는 게 다 듣게 한다는 거죠. 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고의에 대한 부분들은 다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 이수해야 될 과목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경희대는 예, 여러 부분을 보셔도 비슷합니다. 그죠? 의예과나 간호학과를 보셔도 비슷합니다. 동국대를 보겠습니다. 예, 딴 데는 이과 과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동국대는 또 특이하게 어디에 문과 계열에 있어서의 과목들도 이수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국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과 과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쪽에 동그라미가 더 많나요? 예, 국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저기 사회문화하고 역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그리고 외국어 과목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 중심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 계열을 가르려고 하는 친구들은 문과 성향이 있어서 사회 과목들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연 계열은 과학 과목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쪽 부분에 보시면 사회과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죠. 이 학과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수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했으면 좋겠다. 수학 과목을 좀 더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는 거의 대부분 뭘까요? 예, 수학에 대한 뭐 경제 수학이 있다면 경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미적분을 들을 수 있으면 미적분을 좀 더 듣고 오면 좀 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 평가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어 자연계열의 열린 전공과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따로 뽑고 있죠. 예, 자유전공학부로 있어.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열린 전공에 있어서는 수학 중심이고 과학 중심이고요. 바이오 계열은 과학 중심이고 수학 중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쪽에 있는 학과는 어떤가요? 수학 과목에 있어서의 성적이 조금 더 뭐 해야 될까요? 좀 더 좋고 선택 과목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과학을 안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적의 범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학 과목의 어떤 비중을 좀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고요. 밑에 바이오 계열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과학 과목에 대한 성적과 과학 과목의 선택이 얼마나 많이 되어져 있는지를 훨씬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바뀌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1학년 학생부터 저기 보시면 5등급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추가 제공이 되죠. 자료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 편성과 과목별의 평가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1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행평가명을 정하거나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밑에 보시면 과목평가에다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의 비중도 들어가고요. 수행평가의 영역명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성취도에 있어서 분할 점수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것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꼼꼼히 뒤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특이사항들 과목을 개설했는데 지금까지는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이 과목 선택에 대한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실제적인 것들이 기존에 개설했던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학적 변동이라는 건 학생이 전학 갔을 때에 있어서 이전 학교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의 과목 개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본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할까요?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수행평가의 비중에 대한 것들은 뭘까요? 적절하게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변별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성취도에 있어서 분할 점수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수행평가명을 본다라는 거죠. 정말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모 외고가 수행평가명이 영어 단어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게 40%예요. 예. 어떻게 될까요? 외고 학생인데요. 외고를 물론 외고 학생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단어 시험 보는 게 뭐 30개 정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뭐 할까요? 만점은 다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대학에서 뭐 하겠다 들여다보고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제대로 수행평가 하시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취도 분할 점수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바뀐 교육과정 바뀐 1학년 학생들부터 뭐가 안 가나요? 표준 편차가 가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취도의 분할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계산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져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에 대한 것들 정말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제공해낼. 그 뒤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교육부에서 원래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건 뭘까요? 대학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우리 이거 볼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들어줘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국대가 올해 그 평가를 받을 때 돈을 더 받고 그리고 2028에 있어서 정시의 인원을 30% 줄이는 걸로 됐죠.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교과의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 거는 지금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저거죠.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2027에 있어서의 부분은 다군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2028에 있어서는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전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저 밑에 보시면 수행평가 영역명을 통해서 학생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대학에서 얘기해서 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수행평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영역명까지 다 들여다볼 거예요 라고 해서 올 초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경희대 사정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경희대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볼 시간이 있을까요? 학생부 보기도 힘든데 라고 했는데 여기 동국대는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을 들여다본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과정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학이 차츰차츰 뭐 할 거다? 들여다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과정에 있어야 부분도 보고 있고 수행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새롭게 신입생들 들어오고 새학년을 맞이하실 때는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있던 전 학교에 있어서는 2월 달에 다 모여서 뭐였냐면 수행평가명을 새로 짜라.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연계할 수 있게끔 1학년 때는 이걸 하면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2학년 때 이거 하시고 이걸 통해서 3학년 때는 아주 발전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죠.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1년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바뀔 거예요. 올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로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 전형들은 대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대학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떤 사업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생겨났죠. 학교에서 이제 개설 과목을 늘려갈 것이냐. 예, 지역에 따라서 개설 과목을 늘릴 수 없죠. 예,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이러한 학교들에 있어서는 딴 것보다는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설하기 시작하죠. 예, 이 과목을 이수하면 우리 학교다라는 것들을 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외대부고 보셨죠? 특별한 과목들이죠. 제가 오면서 또 상상고도 봤어요. 상상고에서도 부분 보니까 예, 상상고만에 있어서의 특정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개설해 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거를 이수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목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에 있어서 성취 수준, 저 최소 성취 수준 때문에 분할 점수에 대한 부분들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 그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정시하고 그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수행평가 점수를 얼만큼 높게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에 신문에서 막 나왔죠. 1등급 아니면 인서울 가지 못한다라는 신문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의 어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올해 8배의 학생이 1등급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신문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학생들이 계속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부분이죠. 왜? 2학년 올라가면 이제는 어떤가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의 인원수가 줄게 되고, 그죠?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과목을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1등급의 학생이 많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등급 인원수가 많기는 많겠죠. 예. 예전보다 많아질 거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올 1등급이 무조건 많아질 건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이제 2년을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결과치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1등급의 학생이 인서울을 합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한테 내신 관리 잘해라. 이것이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탐구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봤습니다. 예. 이거 잘 알고 계시죠? 5개. 예, 대학에서 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학업 역량의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탐구력이라는 거죠. 예, 학업 역량 성취도 하고 학업 태도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탐구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구력이 뭐냐 이라는 거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거기에 밑에 보시면 세부 평가는 이런 거죠. 예, 교과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냐? 그리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냐? 아니면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걸 또 추가적으로 이러하면 딴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예, 수업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걸 활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건가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탐구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이라는 거, 경영학과를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에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공정무역이 아니라도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 것들을 뭐 생각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경제나 경영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자료를 찾겠죠. 인터넷에 뒤져보는 것도 있고, 그죠? 예, 학술지나 이런 것들 찾아보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공정무역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정무역이 어떤 과목들하고 어떤 연계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사회문화입니다. 2022가 아니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서 죄송합니다. 그거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사문 03-01 이거 뭘까요? 성취 기준입니다. 한번 보셨나요? 성취 기준이거든요. 이게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다 있어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취 기준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사회계층과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 제목에 그 밑에 보면 성취 기준에 뭐 가능론, 갈등론, 사회이동의 사회계층 구조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사회 불평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사회가 변동하고 사회 변동 이론에 대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평가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 기록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뭘 하시면 될까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입니다. 또 넘어가네. 경제를 보시면 경제에 있어서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제생활에 대한 것들, 당연히 경제 관련 경영학과 관련하는 학생들은 경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경제 과목에 대한 것들을 보고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과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성취 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도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죠. 생활과 윤리. 왜 윤리가 나오죠?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또 뭘까요? 윤리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 역차별 분배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뭐 할까요? 경제 활동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경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윤리적인 부분의 의식에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행평가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진행할 수도 있겠죠. 경제수학입니다. 경제수학 파트에 있어서 부분은 어떤 함수, 경제 현상에 대한 것들이 아예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조건부 확률이나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확률을 도입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취 기준을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뭐 하는 것도 제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뭐 할까요? 과목 선택하는 부분, 탐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 수행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계획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저 뒤에 또 얘기할 거는 수행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다면 성취 기준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수행 평가를 이루어지는 부분들까지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할까요? 좋은 학생부가 나올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기록하실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제출한 뭔가요? 아니면 발표를 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필평가 어떤 성적 가지고 기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에 대한 학생들이 활동했다는 뭔가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기록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경제, 사회문화, 뭐 생활과 윤리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예, 경영 경제에 대해서 반문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거기 찾다 보니까 반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술을 쓰기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과 윤리는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뭐 경제 수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탐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뒤에가 나올 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 아마 거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평가의 부분인데요. 보시면 사회문화입니다. 제가 사회문화에서 제 앞쪽에 뭐 있었나요? 예. 현대사회와 경제적 불평등. 예. 사회문화에서 아까 분명히 뭐 있었나요? 불평등의 얘기가 있었고요. 반문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경영 경제의 반문화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쭉 읽어보시면 반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고 중간에 인문학의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이라 제한하다라는 책까지 읽으면서 반문화에 대한 부분들 같이 어떻게 형성되어진지를 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진 부분. 학생이 어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하고 거기 탐구 활동에 좀 깊이가 있으려면 뭐까지 책까지 읽어보는 것들까지 이어지는 활동이 이어진다면 되겠죠. 예, 사회문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뭐냐? 예, 주변 환경하고 사회적 체험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서 환경 그리고 인권 이런 정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마지막 부분에 공정한 분배 그리고 환경보호 동물 권리 증진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까지 뭐 할 수 있다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시면 거의 대부분 뭐합니까 학생들하고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탐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어느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을 해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뭘까요? 좋은 자료가 되고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과목 선택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가 가려고 하는 진로 방향에 따라서 뭐 하느냐 과목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좋은 부분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무턱대고 학생들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정말 난감해 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학생들한테 거리를 좀 제공해 주신다면 충분히 뭐 할까요? 학생이 그걸 보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 기준.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 도대체 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기록인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 뭐 할까요?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해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저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대학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라는 건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각 대학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 시내에 있는 15개 대학들에 있어서의 1그룹, 2그룹으로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아니고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밑에 읽어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예.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하느냐. 서울대는 계속해서 보니까 깊이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 지식을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합니다. 예, 그게 서울대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지적 호기심, 탐구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학업의 소양에 있어서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는 학생인지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연세대입니다. 학업 역량에 있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똑같아요. 그리고 진로 역량, 이수 노력, 활동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앞에서 정의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과 보시면 평가 1, 평가 2, 특기자 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뭐하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평가 1에서는 학업적 발전,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70%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30%이거든요. 저 비율을 보시면 되겠죠. 훨씬 더 저희가 크다라는 거죠. 예, 어디가 큽니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연대는 묶어놨습니다. 연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 연세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 내신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내신 좋은 학생만이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성적도 좋으면서 뭐 할까요? 진로에 대한 부분은 탐구력이 있는 학생이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고대를 가겠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있죠.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인성 부분이라고 평가 역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에 있어서의 부분을 보시면 비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죠. 학업 역량이 크고 여기 계열에 관련된 역량에 대한 부분들, 계열 관련 탐색 노력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인문 계열로 가려고 한다면 인문 계열 쪽에 있어서의 탐구 역량이 뛰어나냐, 자연이면 자연 계열에 있어서의 탐구 역량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무슨 과, 학과에 대한 얘기는 없죠. 거의 대부분 상위대학은 뭐 할까요? 계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서강대하고 성대입니다. 제가 저 위에 누가 성적이 좋은가라고 붙여놨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제 기준으로 그런 거라서 누가 성적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 서강대 보시면 학업 역량이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성균관대에 있어서의 학업 역량은 40%밖에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교과에 있어서의 역량의 우수성, 밑에 교과 성적 수준 그리고 교과의 성취 수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높은지 학업 역량에도 들어가고요. 탐구 역량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하는가요? 성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할까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와야 합격을 시킬 수 있다. 연대 고대 붙는데 성대 떨어지는 학생들도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역량 중심입니다. 예전하고 올해하고 저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 작년 거는 보시면 종합 성취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소통과 협업 역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2026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초학업 역량, 심층적 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초학업은 당연히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심층이라는 것은 생각의 깊이,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예,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나오죠. 학업 성취도, 과목 이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계열적 합성, 소통과 협약, 성장 잠재력에 대한 것들이고 세부 내역은 저기에서 보겠다.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목 이수는 계열에 맞게끔 했느냐. 심층 역량에 있어서는 분석하고 성찰하고 개념을 융합시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진로 탐구는 탐구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소통, 책임, 리더십,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추천형, 서류형, 면접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을 통해서 학생부를 평가하겠다라고 한양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상위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 계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문제 해결력 그리고 탐구의 깊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상위 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화여대도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보시면 저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죠. 그게 60%거든요. 거기 보시면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독창성이고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저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어디 밑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영역과 성장 잠재력인데 보시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이고 더 높은 단계를 위해서 향상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구성원과 화합의 단결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비율에 대한 것들 위에 보시면 되는데 학교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즉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더 뭐한다 선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생을 지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양대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경 외시 내려가야 되겠죠. 중앙대에 나면 학업, 진로, 공동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융합형하고 탐구형 인재에 있어서 보는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융합형은 당연히 뭐 할까요? 학업 역량이 우수한 분이고 탐구형은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진로 역량이 훨씬 더 우수한 부분이니까 지도하실 때 학생에 있어서의 부분이 내신이 우수한 부분이냐 아니면 탐구 역량이 뛰어난 부분이냐를 가지고 중앙대는 어떤 유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래서 성장형, 융합형, 탐구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보시면 경희대가 서울시립대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 자기 주도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뭐 할까요? 경희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잠재 역량이라고 했던 부분, 인재상이라고 제가 가로쳤습니다. 저 부분이 어떨까요? 서울시립대죠. 시립대는 어떻게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인지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립대는 어떻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서 보면 인재상이 아예 그냥 학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상세할 정도로 나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잠재 역량, 딴 것보다는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지원시키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시립대는 또 어떤가요? 면접을 보죠.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면접이 뭐 할까요?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대학이 또 뭐 할까요? 시립대이기도 합니다. 면접에서 경희대는 면접에서는 바뀌는 정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되지만 시립대에 있어서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는 또 면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도 또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잠재 역량은 경계를 넘는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시립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문계열로 보시면 저기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보시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면접형에 있어서는 어디가 큰가요?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훨씬 더 크고요. 서류형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천점 만점으로 환산하나요? 아니면 교과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천점으로 만점으로 환산하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과 전형처럼 저렇게 등급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학업 성취도에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해서 조금 더 뭐 해주겠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면접에 있어서 면접을 통해 합격, 불합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서울 캠퍼스에 있어서는 48.3%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외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학교에 있어서는 면접이 중요한지 학생부 서류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저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다 무턱대고 뭐 가지고 판단하나요?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합격자 점수를 보고 난 다음에 내 점수가 맞으니까 여기 지원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합격할 수 있지만 2단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 이상이 되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면접에 있어서도 준비도 학교에서 많이 시켜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4그룹입니다. 건동홍 나올 건데요. 건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대는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자기 추천, 그리고 자유전공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이나 자기 추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추천 하나 더 추가되죠. 뭐가? 탐구력이라는 게 추가되고요. 저기 학생부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올해부터 뭘까요? 탐구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에 대한 것들은 교과 이수 노력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들에 대한 거 이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고요. 교과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뭐가 있나요? 진로의 부분 탐구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뭘까요? 성장 역량이라고 해서 당연히 뭘까요?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그런 거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주도적으로 뭐 해야 될까?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인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공동체 역량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 있어서의 부분은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업 역량보다는 저 평가의 배점이 50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부분들, 열린 전공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어디에? 인문은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연에 있어서는 수학적 역량이 우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커야 되고요.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인문에 있어서의 합격자를 보시면 어떤가요? 합격에 있어서의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합격자의 성적이 국어 성적이 훨씬 좋죠. 다른 과목보다. 그리고 영어 성적도 좋습니다. 자연계열로 가면 당연히 뭐 할까요? 수학 성적이 훨씬 더 좋죠. 그런 것들처럼 역량에 대한 부분들 어느 쪽에 우수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대입니다. 저 위에 제가 뭘까요? 최저로 맞춰서 가고 그리고 면접을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홍익대는 이렇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
별 차이 없고요. 다른 데도. 그리고 숙대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 보시면 홍익대는 3와 8 그죠? 그리고 숙대는 면접이 40%입니다. 결국은 어떤가요? 면접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예, 홍익대는 최저 맞춰가야 되고 저도 자사고 있을 때 홍익대를 합격시킨 애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도대체 어떤 학생이 가야 홍익대를 합격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이 합격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남학교라서 숙대는 안 보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옮겨간 학교가 지금 여학생들만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숙대를 보내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뭐 딴 거 크게 없어요. 예, 자기주도적 도전 전신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30% 봅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한 것도 30% 보고요. 저희 보시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도 40% 정도 봅니다. 학업적인 부분에 안 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 보면 성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가 국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저희 보세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50%죠. 예, 진로가 50%예요. 50%. 예,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 숭실 역량이라고 되어 있고 학업 역량이 20%밖에 안 보고 숭실 역량인데 예, 인성 부분이 훨씬 더 뭐 할까요? 숭실대는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광운대입니다. 세종대네요.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크게 보시면 여기 모집하는 학과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 제일 많이 보는 창의 인재 전형에 있어서는 진로 역량이 훨씬 더 뭐하더라 높더라라는 거죠.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광운대입니다. 광운대도 역시 어디가 큰가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역량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지대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본다면 종합해 보면 어떤가요? 학업 역량이 높으냐, 진로 역량이 높으냐에 따라서 합격급이 조금씩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가장 큰 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느냐, 그 문제 해결력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은 인성 부분이죠. 성실성. 그죠? 성실성. 저 성실성은 뭐가 들어가나요? 출결이 들어가잖아요. 출결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출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출결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대학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내년도에 경희대에서 어떻게 하나요? 올해까지 미인정 결석만 마이너스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인정의 조퇴 결과까지 본다고 했죠. 그냥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병결이나 병조퇴나 이런 것들 많은 경우에는 대학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아픈 것이냐.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예, 기록해야 되는데 정말 아파서 병했던 학생들이 있죠. 결석했던 조퇴했던 학생들을 뭐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해 주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정말 아픈 친구는 거기다 기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대학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거 병조퇴하고 병결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들여다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예, 대학에서는 정말로 진짜 아파서 간 건지, 예, 거짓말로 가서 딴 데 가서 예, 공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거고요. 예. 그래서 출결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경희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 있어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더라. 그리고 기록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목 이수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다. 학교 활동도 위축되고 성적만 남는다라고 했는데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연계열에 있어서는 교과 이수 단위에 따라서 잘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인문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에서 원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제가 아까 동국대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의 관심, 진로 적성, 주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변별력이 높더라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얘기하면 어디 몇 학년 거부터 보십니까? 라고 하면 3학년 거부터 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있어서 배움의 정도가 어떤가요? 제일 완성되어져 있는 게 3학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걸 먼저 보는데 뭐부터 보십니까? 당연히 어디부터 볼까요? 자율,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대한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자율적 과정, 수업 유연화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저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어디에 기록할지에 대한 들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교육 과정도 다양해졌고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보시면 어떻게 수업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아예 나와 있잖아요. 기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는 1학년 학생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기록해 줄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의 진도를 나간다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대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유연화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의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세부 특기 능력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1학년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융합적 탐구 활동 그리고 교과 세부 특기에 대한 것들은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학생의 학습, 행동, 인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시 관찰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행발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인성적인 부분만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행발해서 기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서 기록해 줄까에 대한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치조,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 활동에 지금 1학년이죠. 2학년 자율 자치 활동에 뭐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이제는 기록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것들. 조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은 이렇게 되어지고 2학년은 여기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적음을 내고 1학년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저거를 기록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되겠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짜야지만 어떻게 심도 있는 부분에 좀 깊이 있는 어떤 개인 세부 특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학기 초에 짜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볼 때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단순히 자율활동을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전이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됐다라고 해서 그거는 좋게 평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조금 뭐 할까요? 활동력이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장애인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뭐 할까요?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권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북한 이주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다면 이제 여기 평가는 어떻게 했나요? 개인의 참여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하더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하시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 않나요?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때 그냥 교육만 틀어주고 학생들한테 뭔가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있게 한다면 뭔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특색 활동이라고 해서 체험 활동에서 학교 특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가 아니고요, 전 학교에 대한 건데 독서 활동 크게 독서 활동, 공동체 활동, 나눔 봉사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에 관련된 특색 활동을 뭐 할 수 있을까?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학기 초에 교육계획 하실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서 활동은 이런 부분이에요. 챌린지 활동 그리고 창의 주제. 창의 주제라고 해서 수업입니다. 수업은 1시간 창체 시간인데요. 창체를 저희가 1학년 때는 독서 1학기에 독서, 2학기에 뭐 복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합창, 2학기에는 독서를 하게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연계 사업을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보시면 여기 등굣길 음악회 학생들이 아침에 오거나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합니다. 예전에 학생도 같이 했고요. 여기 특이하게 이제 아버지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학교에서 하고 요게 크죠. 예, 창의주제 활동으로 합창을 합니다. 남학교에서 합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어르신도 모셔오고 같이 예, 그런 식으로 합창을 지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 했고요. 나눔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예, 돌봄 학교에서 계획해가지고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했고 지식 나눔 봉사활동도 했고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의 체험 활동에 의해서 창의 주제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 독서 복원 그리고 2학년은 합창 독서 3학년 진로 교육하고 인성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추가적으로 각종 필수 교육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저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저걸 활용을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육은 무진장 많이 하고 있는데 저거를 학생들이 활성화를 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교육입니다. 예, 보건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16차 시, 17차 시에 관련되어 있는 보건 수업에 할 수 있는 거. 문제는 수업은 보건 선생님이 들어가시지는 않고요. 저 내용은 보건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예,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1차 시부터 17차 시까지 했고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뭘까요? 유튜브로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활동들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형성평가를 하게끔 하고요. 거기에 따른 뭘까요? 학습지 비슷한 거, 어떤 활동지혜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 뭐한가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걸 작성하게끔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 기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심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자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학생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예.
보시면 질문에 대한 활동을 한 동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기록에 있어서는 그냥 수업을 들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장애 이해 인권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의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뭐냐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마지막에 뭘 하나요? 예. 소형 보조에 있어 장치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만들어지죠.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 학생과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이 아닙니다. 동일한 학생입니다. 예. 연도를 보시면 2000년, 2021년이죠.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공복지시설의 부분이 뭐하더라, 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기관에 대해서 예,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던 부분도 했다라는 건데 해결을 했을까요? 네, 해결은 하진 않고 구청에 뭐 하면 되나요? 민원실에 접수하죠. 예, 접수하는 것까지 해도 학생이 뭐 한 건가요? 활동한 거는 맞잖아요. 예, 거기까지. 예, 그렇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할까요? 그냥 선생님들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시나요? 무슨 몇 월 며칠 인권교육 들었음, 그래서 거기에서 인권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음,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것보다는 추가적인 뭘까요? 어떤 활동에 대한 거, 그 당시에 느꼈던 거를 이렇게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뭘까요?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독서활동 아까 보셨잖아요.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활동집에 대한 것,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활동집을 만들었습니다. 활동집을 만들었고요. 활동에 대한 어떤 순차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활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담당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고, 그래 목차에 대한 것들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엮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권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선정할 때 있어서의 부분은 어떤가요? 무조건 동일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죠. 학생들이 책 읽을 시간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는 것을 권하면 될까요? 자신의 진로하고 관련성이 있는 독서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읽었던 책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각 과목에 있어서의 독서란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적힐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을 활용했던 선생님께서 기록하셨던 예, 교과서 특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부분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 읽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토론, 논술 교육에 있어서의 부분도 연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조언을 통해서 독서 효과가 좀 더 뭐 할까요? 효과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니까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따르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하는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뒤에 있는 인문소양 교육이 확대되어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 전북교육청에서도 분명히 독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좀 뭐 학교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봉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1학년은 조금 바뀌었잖아요. 봉사활동란이 뭐였는가요? 기록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근데 추가적으로 기록은 되는데, 그죠? 예, 그런 부분 어디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1학년은 동아리 활동 밑에 들어가 있죠. 지금 봉사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박혀져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뭔가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강령력을 연계해서 운영한 봉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영역에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의 내용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봉사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활동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래는 봉사활동 기록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객관적 봉사활동의 내용, 지역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만 적어라. 간략하게만. 그죠? 간단하게. 저러다 보니까 모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 활동란의 내용을 쓰는데 뭐 쓰레기 줍기라고 쓰지 않고 요양원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열심히 활동했음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 몇 바이트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봉사활동 내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 거기 250바이트인가 정도 들어갑니다. 글자 수 꽤 많습니다.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봉사활동은 좀 봉사활동처럼 뭐 하는 게 기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뭐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학생들이 많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봉사 시간을 부여받을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왜 이거 봉사활동을 가져왔을까요? 저희 주제가 뭔가요 지금? 학생부에 어떻게 하면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봉사활동에서 무슨 탐구를 얘기하냐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거. 뭐냐면 학교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면 주제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뭐 있었나요? 영역에서 뭐 할 수 있는데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봉사 시간도 뭐 하는 거예요?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하면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어르신,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었고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뭐랄까요? 나중에 어떤 탐구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역사회 어르신들한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계점이 있겠죠. 말벗대 해주고 뭐 하는 건데 거기 가기 전까지 학생들이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왜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됐을까에 대한 것들, 왜 홍이 없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어떤 부분으로 다음에는 뭐 할까? 바꿔볼까에 대한 것들을 뭐 할까요? 의논하고 새로운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봉사활동 갔을 때는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들을 학생들이 진행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뭘 탐구 활동을 하고 과학관에 오는 어린 친구들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관에 갔던 친구들입니다. 체인지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라고 그게 이제 활동명이 있었습니다. 활동명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 뭘까? 우리에게 보습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직접 3분짜리 강연을 실시하면서 애들이 오면 앞에 모아놓고 뭐니까 설명까지 했다라는 거.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탐구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뭐 할 수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것들은 서울과학의대 학생부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라는 건데 그런데 매년 어떨 수도 있습니까? 동아리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이 동아리 가입 어떻게 하나요? 가위바위보 하시는 경우도 있죠. 저희 전 학교에서는 진짜 그랬어요. 선발 동아리가 따로 있었고요. 선발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고 그 학기 초에 선발을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동아리를 가야 되는데 그 나머지 동아리 중에서도 그냥 괜찮은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에는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할까요? 마지막에 자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넣고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 학생들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도는 내가 회장이 돼서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동아리 부서에 옵니다. 신청서 딱 내죠.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줄이고 왜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무조건 진로하고 동아리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그 동아리 내에서 뭐 하면 되나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과 거기에 통해서 부서원 간의 뭐가 잘 되면 되나요? 예, 의사 협력이 잘 되면 되죠. 의사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런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충분히 나타낸다면, 예, 거기에서도 동아리에서는 나쁜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대에서도 역시 문제 해결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받으신 책자에 다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역시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부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학생들 기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에 있어서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몇 가지를 적어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몇 가지를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학생들은 많이 적는 걸 좋아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개만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 2개를 적되 약간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넣고 거기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해라 라고 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있어서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뭐 해줄 수 있는,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도 진로 설정에 대한 수행한 노력과 활동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역시 진로 활동에 관한 경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지면 훨씬 더 뭘까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뭐 하나요? 진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특강만 듣고 있으면 거기에 적히는 내용이 뭘까요? 뭐 어떤 진로 특강을 들었습니다라고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로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로 특강에 있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른 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에서 제일 큰 건 뭘까요? 자치, 창체, 학교 특색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희 전 학교에 있어서의 부분은 또한 어떤 그 학생들이 특별한 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반이 있어요. 주말마다 나와서 실험도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던 김제에서 선덕고등학교가 거기 많이 오던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는데 왜 거기 자주 오느냐? 예, 매년 갑니다. 지금 몇 년째,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제에 있어서의 거기에 그 청소년 그 센터인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주구장창 실험하고 탐구 활동 보고서 쓰고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재반 20명씩 해서 60명의 학생이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다양한 또 영재반 밑에 아카데미 반이라고 해서 또 학생들 한 또 60명 정도 또 운영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 학생들이 뭐 하냐면 탐구 활동을 통해서 뭐 하니까요? 소논문 작성하고 가거든요. 3가지.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내년부터는 거기를 잘 전북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박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박사님하고 이제 학생들이 논문에 있어서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정하면 박사님들이 방향성과 학교에 있을 때 어떠한 어떤 자료 탐구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면 실험하고 그걸 통해서 탐구 보고서, 결과치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2박 3일인데요. 예, 이틀 날 새고 갑니다. 예, 가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거의 2개 내지 3개 정도의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에 진로 활동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다 녹아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실제적으로 했고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퀄리티가 훨씬 더 뭐할까요? 높아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지적 호기심이고요.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 필요할 것 같고, 진로 활동에 대한 건 다양하죠. 교과 학습 내용에 있어서의 통합이고 심화이고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진로 활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수업 시간에 뭐를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지 못한 걸 진로 활동에서 추가적으로 뭘까요? 탐구 활동에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누적 시간만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을까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딴 것보다는 대학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은 인문은 인문학적인 부분이고 사회는 분석적인 사고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과학은 뭐 할까요? 자연은 과학적 사고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학생의 그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한편에 있어서 교과의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 보여줬던 성취 기준에 대한 것들이 다시 회자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냐 아니면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좋으냐. 예. 그래서 당연히 학생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뭐 중심적으로 적어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앞쪽에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에 있어서의 부분은 지원자가 성장 가능하고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기록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고민하고 심화 탐구하는 과정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일까요? 보시면 독서잖아요. 독서인데 어떤가요? 독서의 내용 중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잘 연계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어렵죠. 독서인데 어려웠잖아요. 갑자기 경제가 나오고 뭐 이러다니까 칸트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어렵죠. 예. 보시면 공리주의의 경제에 있어서의 지향점으로서 적당가에 대한 논점을 해서 공리주의와 칸트에 대한 부분을 독서하고 읽어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했나요? 예. 공리주의와 칸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비교 뭐 했나요?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반된 관점을 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자료 분석하는 이해 능력이 뭐하더라? 우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봤거든요. 비교 분석하는 내용에 학생의 역량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얘기는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사정관한테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 확인 사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 학생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앞에 학생하고 조금 차별적인 건 뭘까요? 앞에 학생은 좀 약간 뭐할까요? 두 개를 비교 분석했다면 이 친구는 뭐 할까요? 그냥 그렇게 했네요 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찰하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살펴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앞 친구처럼 약간은 그죠?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평가해 주셨나요?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으며 논리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가 훗날 이를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써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다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약간 마지막 부분에 뭐 할까요? 조금 추상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뭐 해달라? 지향점 해달라는 거고요. 어떤 학생이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첫 번째 학생일까요? 두 번째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일까요? 두 번째 학생이 전교 1등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전교 1등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요, 전교 3등입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서울대를 지원했는데요. 성적이 좋다 보니까 두 번째 학생은 떨어졌고요. 첫 번째 학생은 붙었습니다. 예.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할까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붙고 떨어지고는 아니에요.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친구 두 번째 친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실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에서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돌려쓰기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었어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탐구력 자체가 첫 번째 학생보다 두 번째 학생이 훨씬 더 뭐하더라? 좋더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록하실 때에 있어서의 부분을 학생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좀 차등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것들은 꼭 뭐 해주시는 거,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학생의 역량이 평가되는 것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잖아요. 이제 기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 서울대가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창의적 사고, 정보 처리, 그리고 협력, 소통,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2022 개정교육과정은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는 인재 선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종합적 사고, 창의적, 지식탐구, 협력, 소통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가를 종합적 사고 역량, 창의적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종합적 사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할까요? 면접의 역량을 넓혀서 면접에서 뭐 할 거다? 질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탐침 질문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묻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서울대 포럼이 내년도 1월 달에 하는데 오늘 신청하는 건데 1초 컷 마감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대에서 그 얘기는 했어요. 탐침 질문에 대한 질문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없어요. 내년쯤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평가에 대한 다시 한번 볼게요. 교과 일수 내용, 학업 역량 우수성 이렇게 경험의 중시에 대한 것들인데요. 딴 것보다는 이거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른 학업의 성취 수준을 평가 근거로 하겠다. 학업 역량의 우수성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성취 수준이 기본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5단계 A, B, C, D, E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매우 우수한, 보통, 다소 제한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C에 보시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전이 수준이 보통이고 배운 지식의 일부를 맥락을 적용해서 연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 그리고 기대하는 가치와 태도 일부 조직화하고 실천 적용 범위가 보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와서 발표하는 수준 정도면 C라는 겁니다. 보통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C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대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하고 B 단계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다른 데 뭐 해봐야 된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깊이 있는 학습은 딴 게 아니고 뭐냐,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면화, 즉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뭘까, 수행평가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협력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성취도와 수업 능력, 교과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기록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어디에서 서울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지역에 있는 교육청 가서 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것들은 벌써 서울대에서 포럼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깊이 있는 학습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시발점은 뭐냐? 이겁니다. 독서입니다. 딴 건 아니고요. 독서. 탐구 활동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에서 자소서를 받을 때 있어서 4번 문항이 뭐였습니까? 의미 있게 읽었던 책 3가지 쓰라는 거였죠. 그거에 대한 것들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합격생 후기를 보시더라도 거의 대부분 뭐 할까요? 탐구 활동의 내용과 구조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독서량은 많이 읽는 거 좋긴 하지만 깊이 있는 거 이러한 것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수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 읽는 거는 원하지는 않겠죠. 약간의 깊이 있는 것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역량 중심의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교과세부는 학생 역량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이고 발표를 통해서 가진 역량이 기록되어지는 건 단순 발표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이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은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너무 폭넓게 많이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서울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IB 특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IB를 선택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신 이 학생들의 평가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1학년 때 학생부의 내용과 IB에서 활동하면서 나타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기 충남에 계시는 삼모 학교에서 그 진학부장 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세트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특성에 대한 부분, 예, 수업에 관찰했던 부분, 제일 중요한 건 보고서나 핵심 내용, 활동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와 성장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로리 가시면 보이잖아요. 예, 매년 세계학과에 3명의 학생이 나와 있는데, 그죠? 2024년 겁니다. 보시면 기상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 학생이 뭐 할까요? 로켓 분야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뭐 했나요? 꼭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영어학에 있어서의 부분에 다른 과목에 대한 것들과 연계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블랙홀이라는 관심의 확장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부분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분야에까지 연장선상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주면 대학은 뭐 하더라? 깊이 있는 학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디지털 침해에 대한 부분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거 분명히 뭘까요? 영어는 영어 책에 아무리 뒤져봐도 저거 안 나오거든요. 예, 수능 특강이겠죠. 수능 특강 3학년 때 했던 부분일 거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스스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원문을 찾아보는 그런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의도에 대한 것들 파악해보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을 탐구해보는 과정, 그죠? 개념을 접하게 됐고, 여러 부분을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부분을, 수업에 있어서의 부분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하는 과정입니까? 탐구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이 뭐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깊이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계속 보시면 뭐 할까요? 수업 시간에 배웠고, 거기에서 궁금했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과정,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뭘까요? 있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로리의 교육학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임감. 아예 서울대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책임감이 있는 학생이라고 아예 대놓고 써놨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에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삼각비에 대한 독창성,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식 전달에는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부분들, 교육학과에서는 뭐 할까요?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서울대는 중요한 건 지식에 대한 부분을 뭐 하는가? 나눔에 대한 것들을 크게 뭐 하는가? 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나눔에 대한 것들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멘토링이나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에 대한 기록부는 탐구에 대한 것들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평가에 대한 것들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속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학생부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키워드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교과의 심화 내용이 조화를 잘 이루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설계할 수 있나요? 학생부요? 제가 저기 maybe 아마도라고 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근데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거죠. 학생부는 당연히 누가 쓰나요? 선생님들 쓰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쓸 거리는 누가 던져줄 수 있나요? 누가 던져줄 수 있나요? 학생이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실 건가요? 그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통해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한다면, 선생님들이 미리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획하신다면 쓸거리를 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주제에 대한 것만 선생님이 던져주신다면 쓸거리를 만드는 건 누가? 학생이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어과 수행평가인데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어떤 수행평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학생에 대한 부분들이 복제 딜레마 글쓰기, 창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평가에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충분히 학생이 뭐 할 수 있나요? 계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들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되나요? 안 되나요? 학교 알림이 다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학생이 뒤지면 다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고요. 학생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뭐 하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과에 있어서의 수행평가였습니다. 거기 나와 있을 텐데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학생이 기계공학과나 기획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 역학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다면, 과학과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것들,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을 쭉 뭐 할까요? 찾아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설계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1학년 때는 이렇게, 2학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작성하고 2학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뭐 할까요? 기록할 수 있겠죠. 물론 1학년 때부터 저걸 준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뭐 하니까요? 수행평가 이러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라. 아니면 어떤 탐구보고서를 나중에 낼 때 이런 것들 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학생이 제가 아까 뭘 보였는데 스프레이의 원리에 대한 부분에 탐구 활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1학년 때 스프레이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물리학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를 보시면 1학년 때는 그냥 알게 됨 정도만 했지만 학년에 올라와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뭐 할까요? 구체적으로 더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에 있어서의 능력치가 조금씩 학년에 올라가면 갈수록 뭐 한다? 발전하는 과정을 충분히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3학년 때부터 본다면 와, 이 친구는 엄청 우수한 학생이었네 라는 것들을 가지고 2학년 때 다시 뭐 할까요? 물리원이나 이런 과학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또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희망이나 요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정형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상강함수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 치면 독서를 이러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내용, 그 독서 내용에서 물리학 개념, 파동,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추가 활동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하는 것들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전 학교가 아니고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뭘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과정형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나온 학생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가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활동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행평가를 짜실 때는 충분히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앞쪽에 있던 학생들이 수행평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짜는 것도 한편에 맞지만 선생님들께서 매년 하실 때 이런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들도 학생이 좋은 학생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록의 근거에 대한 것도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 또 나와 있죠. 기재 요령에 보시면 활동 중에서 교사와 지도하여 학생이 직접 기록하는 부분, 작성한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의 결과물, 소감문, 독하문인데 이거 자기평가서 제출하게끔 하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평가서에 대한 것 내용입니다. 1번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학생이 어떻게 할까요? 1번 관심 분야는 뭔데? 그러면 관심 분야 어디서 나왔는데? 교과서 어디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주제 발표는 선정한 동기는 뭔데? 발표 그래야 그룹으로 했다면 역할 멀고 준비 과정이죠. 항상 그룹으로 하고 2인 이상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은 그냥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기록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추가적으로 탐구했던 활동, 계획 이런 것들 추가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멘트 조그맣게 해봐 라고 한다면 문제의식, 탐구과정 그리고 추후의 과정까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괜찮은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평가서가 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뭐 해주신다면 기록을 해주신다면 학생에 대한 부분들의 역량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에서 가장 큰 거는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직은 말 그대로 뭘까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수평적 연계성에는 같은 학년 내에서 과목끼리 혹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죠. 어딘가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시립대에 있어서 학생 경우가 심화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활동이 연계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뭔가요? 수직적 연계죠. 2학년하고 3학년이죠. 과목에 대한. 근데 이 학생은 뭐에 대한 것을 했나요? 환경 3학년 때 오전 파견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테마 자체는 핵심 키포인트는 뭔가요? 환경이라는 게 보이죠.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사정관님께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마 지원관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같습니다.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이죠. 그 역시 보시면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뭘까요? 환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학년에 있어서는 진로활동에 나오고 생명과학에 나왔었고요.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에 나왔고, 앞쪽에 뒤에 보면 또 환경 분야에 대한 나왔죠. 연계성, 수평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키포인트는 환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환경공학과에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요. 보시면 2학년 때 보시면 뭘까요? 이 친구는 과즙주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서 과즙주스 내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고요. 그랬더니 2학년에 보시면 무슨 활동인가요? 진로 활동이죠. 아까는 동아리 활동이고 진로 활동이죠. 화학적 활질에 대해서 어머니가 따끔거린다고 보아서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두고 했어요. 네, 이 친구는 2학년 때 보시면 거의 대부분 키포인트는 과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소입니다. 효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키위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녹인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뭐하니까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던 거고요. 그 실험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부분에 보시면 물질대사의 효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2학년 때 읽으면 뭘까요? 과일과 효소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 친구는 1학년 때는 수학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1학년 학생부의 내용은 전부 다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2학년 돼서 뭐 할까요?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생각을 지금 뭐 할까요? 바꿨어요. 그래서 과일밖에 안 보여요. 과일. 그래서 이 친구를 도대체 이 친구는 과일밖에 안 보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렇게 갑니다. 3학년 때 이렇게. 2학년 때 했던 과일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탐구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효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고요,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여기에서의 진로 활동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생명 2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연계성과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 갔습니다. 서울대 화생명공학과 합격하고요. 한림대 의대에 지금 가서 잘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부방을 합니다. 같이 토론하고요. 뭐 전체 학생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 담당 선생님도 같이 점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혼자만 하실 수 없고요. 교과 담당 선생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친구가 과연 진로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수학을 잘할까요? 잘 몰라요. 과학을 잘할까요? 잘 몰라요. 모든 것들이 이과 담당 선생님이 되면, 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 지식이 쏟아지는데 제가 어떻게 다 판단하고 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려면 학교 내에 있어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 물론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 뭔가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거 매년 하거든요. 예. 이전 연도에는 2번씩 했는데요. 예, 한 5년 전까지는 2번씩 해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워크숍에서. 예, 요즘은 한 번만 합니다. 예, 그래서 상위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 하고요. 저 끝에 있는 거 이거 필요하죠.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 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분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전 연도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강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나. 비슷한 활동들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겠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활동치에 대한 것들을 했었고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두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시면 가셔가지고 이거는 뭔가 정리하는 건데 필요하죠. 같이 가셔가지고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정리하시는 거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한 정리는 아니고요. 같이 갔던 후배 친구한테 해야지. 예, 해야지 했습니다. 해야지 해서 학교에서 정말 지금은 제가 떠나와도 그 학교에서 진학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후배를 키워놓고 왔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친구가 그 학교의 핵심 메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자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듣고 오면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비슷하게 뭐 할까 해볼까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앞쪽에 뭐 할까요 자율활동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심화탐구 했었잖아요. 그 심화탐구한 거는 저도 다른 학교 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네 라고 해서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야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을 연수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학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방문해서 오시는 경우가 잦나요? 그죠? 오시죠. 예, 기회가 있으실 때는 이러한 질문들을 막 하셔가지고요 정리해 주시는 것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뭐 하는가 해보자라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주 상담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학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하고 직접 뭐 하시는 것들이 대화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담당 교사,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교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진로 관련해서 교과 탐구 활동에 있어서의 부분을 잘 돋보이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년 연결고리 그리고 그다음에 학과보다는 계열을 관련해서 활동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학교 특색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학교의 학생부에 어떻게 녹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필요할 것 같고 특징이 보이도록 기록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3학년 1학기에는 뭐 행발이 안 가잖아요. 대학에 안 가기 때문에 자율활동 부분에 있어서 학생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자소서 비슷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표 토론 보고서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뭐해라? 독서를 기반으로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